며칠 전 72세 최봉석 어르신이 복지관 탁자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보자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고소했대요. 30년을 한 집안처럼 드나들던 동창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던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넉넉하진 않았지만 최 어르신은 그깟 100만 원쯤이야 하며 술김에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친구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어르신은 순식간에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미 친구 명의로 넘어간 대포통장은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나이 되면요, 가방끈이 길든 짧든 예쁘든 말든 돈이 많든 말든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리 성안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년 12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후회되는 인간관계 실수 1위는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자랑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 좀 다녀왔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전에는 자식 자랑이나 마누라 자랑을 팔불출로 여겼으나 요즘에는 외국 여행 자랑을 하는 사람을 팔불출로 여기고 싶다.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서 일상을 점검하는 여행은 좋은 경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랑거리를 늘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또한 있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말이 섞이는 자리에 있다 보면 여행을 화제로 많은 얘기가 오간다. 그럴 때 나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한다. 그런데 대뜸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나라를 갔다 왔냐고 말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한다. 전 외국은 아직 못 나가 봤어요 라고 하면 혀를 찰듯이 불쌍한 인간으로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외국에서 본 것을 과장된 몸짓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할 때는 가관이다. 빈 수레에 돌덩어리 하나가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유치찬란한 일이다. 최소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몇 가지 말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유식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으스대는 것이 여간 밥맛이다. 엄밀히 말하면 관광과 여행은 구분되는 것이다. 모든 게 다 여행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광을 한 것을 여행으로 멋지게 둔갑시켜서 좌중을 압도하고 자랑하는 모습은 꼴불견이다. 몇 개국 어디를 갔다 왔다는 등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인생의 큰 업적이라도 되는 양말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게 들린다. 결국은 돈 자랑인 것이다. 나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외국 여행을 다닌다는 무식한 폭로인 것이다. 두 번째, 옛날에 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환갑의 나이를 넘기려면 세월이 그냥 두지 않는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몸만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일들이 상처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나온다고. 또는 가슴에 큰 대못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한다. 자신은 물론 남도 큰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산다는 말인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 유독 자신의 삶만 더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할라치면 그건 세 발의 피라는 식으로 남의 얘기를 자르고 자기가 겪은 고초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연민한다. 거기서 얘기가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기의 연민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겁박하기도 한다. 자기만한 아픔이 또 어디 있냐며 연민을 장사하듯 내두르는 것이다. 보기 민망하다. 남보다 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을 마치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버젓이 내걸고 상대를 오히려 약자로 취급하려는 모양새는 썩 보기 안 좋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생이 있다. 같은 조건이나 같은 환경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개별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런데 자기만이 최고의 아픔이고 역전의 용사인 척 행세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자신은 한없이 이해받아야 하고 자신은 누구보다 위로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도 자만의 일종이다.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연민에 쌓여서 남이 겪은 고통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사람은 보기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고집이 세며 자기 연민을 그 어떤 자랑거리 이상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정신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마치 자신이 음치인 줄 모르고 합창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과 같다. 자기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면 타인의 생도 그러하리라 인정해야 한다. 나만 힘겹게 인생사를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지 연민을 가진다면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수월치 않은 사람이다. 세 번째, 밥 샀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그냥 밥을 사라. 이유나 핑계를 달지 말고 남의 좋은 일에 밥을 사라. 내 좋은 이유로 밥을 사면 그냥 그렇다. 하지만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하며 밥을 산다는 것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밥과 함께 술이 반주로 올라오는 것이 대다수다. 술도 사라. 그러나 술은 많이 사면 탈이 난다. 그러니 술은 반주 삼아 적당히 사야 한다. 술을 너무 과하게 사면 과하게 마시고 과한 행동을 보인다. 그것은 이치다. 과요불급이라고 했던가. 조금 모자란 것이 지나침보다 낫다. 그러니 맛있는 밥과 적당한 술을 사면 된다. 어른의 모습이다. 너무 많은 술을 사거나 지나치게 2차, 3차 살 필요가 없다. 나이 든 사람은 가능하면 1차에서 자리를 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사람보다 체력적으로 불리하고 술도 빨리 취한다. 취하면 막말이 우습게 나올 수 있다. 정신을 놓아서 풀어지면 실수하게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술이 거나하면 위아래 구분 못하고 치댈 수 있다. 그러면 어른 체면 구긴다. 구긴 체면 펴려면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시간 낭비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1차로 마무리하고 빠져야 한다. 그러면 아주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들 한다. 그렇지 않고 끝장을 볼 때까지 젊은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 힘에도 부치고 뒷담화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어른도 애들 눈에는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니 밥을 사되 술은 과하게 시키지 말고 적당히 주문하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밥 샀다고 혼자 세상 만난 것처럼 우쭐거리면서 떠들지 마라. 밥을 사고도 조용하면 품위가 느껴진다. 어른의 면모인 것이다. 나이 들어 밥을 잘 산다는 사람은 멋있다. 남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밥을 사고 기뻐하라. 그리고 2차 없이 조용히 나와라. 존경을 받고 사는 길이다. 밥을 사시오. 네 번째, 손주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올해 75세인 박정임 어르신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면 동네 노인정에서 점심을 드신다. 이날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 밥 먹으면서 사는 얘기 나누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늘 옆자리에 앉던 김 여사님이 자리를 바꾸더니 밥 먹고 같이 산책하던 송 여사님도 오늘은 약속이 있다며 혼자 먼저 가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박 어르신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 여사님이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다. 정임 씨, 손주 얘기 좀 줄여봐요. 듣는 사람도 입장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박 어르신은 문득 떠올랐다. 식사 자리만 나오면 빠지지 않고 하던 말들. 우리 손자 이번에 서울대 붙었어. 토익도 980 나왔대. 원어민 같대. 걔가 나 닮아서 뭐든 똑 부러지지.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는 손주가 연락도 안 되는 분, 결혼을 안 하겠다는 자식 때문에 손주 볼 생각도 못 하는 분, 몸이 아파서 손주 얼굴도 자주 못 보는 분도 있었다. 박 어르신은 진심으로 자랑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저 기쁜 마음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다. 말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꺼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마음이 베이고 속이 시려오는 법이다. 무심한 자랑이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는 어느새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5번째,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며칠 전 68세 이만석 어르신이 자식들 대신 혼자 병원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자녀분은 안 오셨나요? 이 어르신이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뜸합니다. 나도 실수했죠. 이 어르신에게는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20년 지기였고 경로당 행사도 함께 도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 지금 사는 아파트 한 18억쯤 할걸. 나는 퇴직금도 그냥 안 쓰고 굴려서 지금도 수입이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친구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세인데. 우리 애는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그 마음은 말로 꺼내진 않지만 속은 조용히 멍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아, 이번엔 내가 바빠서.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이런 말로 피하다. 지금은 그 친구와 1년째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난 그저 내가 잘 살아온 게 뿌듯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 말 안 했으면 친구라도 남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친하니까 말한 거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돈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사정과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정보처럼 말했더라도 그 속엔 위화감과 거리감이 스며듭니다. 게다가 사람 마음이란 게 부럽다보다는 괘씸하다 쪽으로 먼저 흐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 이야기는 땅속에 묻고 살아야지. 6번째, 명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사람은 모름지기 품격이 있어야 한다. 품격은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몸의 태도와 표정과 순수한 행복감으로 나타난다. 어디서나 미소를 잃지 않고 단순하고 간결한 행동. 그리고 정화된 말, 결코 길지 않은 말로써 정리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간인 것이다. 아무리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천박하고 촐랑거리며 나댄다면 실없는 사람이다.
격이 떨어진다. 명품을 든 놀림감이 되고 만다. 명품을 가치가 없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명품을 고집하지 마라. 설령 자식들이 명품을 사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뜯어말려야 한다. 명품도 젊어서 한때 부리는 사치다. 늙어서는 가볍고 편하고 단순한 것이 좋다. 그래야 영혼이 맑아져서 행동이 간결해진다. 치렁치렁하니 명품을 걸쳤다고 명품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 명품이면 무엇을 들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차고 무엇을 입어도 멋스러운 것이다. 비싼 명품 값을 대신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라. 아니면 연극 학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보라. 뿌옇게 보이던 사물과 상황이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명료한 시야가 삶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명쾌하고 밝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한낱 명품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가소로운 사람들보다 멋지고 우아하게 사는 길이다. 명품의 가치는 짝퉁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많은 짝퉁이 나돌아야 명품이라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명품 인생은 남들이 따라하는 삶이다. 당신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신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명품 인생인 것이다. 당신이 입을 열면 귀담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인다면 당신은 명품 인격을 갖춘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입을 열면 귀를 닫고 뒤돌아선다면 인상을 쓰고 실수를 한다면 아무리 명품을 걸쳤다 해도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이다. 누가 그랬다. 이상은 백화점인데 생활은 다이소라고 그래도 상관없다. 검소하고 겸허하며 삶의 귀감이 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사는 것이다. 여미는 손길이 아름다운 것처럼 검소함이 화려한 것 칠해를 압도하는 것이다. 독한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오래 머무는 것이다. 지독한 냄새는 자극이다. 금방 질린다. 하지만 은은함은 오래 머문다. 삶의 향기를 지녀라. 그러면 명품이 부럽지 않다. 백화점 명품은 눈길만 주어도 된다. 내 것이 아니라도 부러워 마라. 욕심이 나 거칠에는 허영이다. 명품 별거 아니다. 마지막, 왕년은 절대 자랑하지 마라. 전성기가 언제냐고 행여 묻거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라.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답을 준비해 두어야 허둥대지 않는다. 하지만 전성기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리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럿이 모인 곳에서 목청을 돋우는 사람 중에는 잘 나가던 때를 마치 영웅담처럼 뇌까리기 때문이다. 듣기 거북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한때의 과거를 부풀려서 보란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허풍이 많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희석되고 각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경험을 반추하기에 그렇다. 물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만의 화법으로 그때의 상황을 새롭게 각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어도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기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여튼 어느 한때가 전성기라고 말하면 앞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이니 명심하라. 그러니 전성기가 지났다고 라고 하면서 나불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겸손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전성기가 지난 사람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이 아니라면 평균치나 그 이하인 것을 누가 기대하겠는가? 사람은 그 사람의 방향과 상승을 기대한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친분을 갖고 싶은 것이지. 결코 하락하는 에너지의 사람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랑과 똑똑함은 친밀감을 쌓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관계는 허술해야 서로 엮이는 것이지.
똑똑함의 정교함이나 이미 완성된 이미지는 서로 다른 면으로 부합하기가 어렵고 애써 관계를 시도하기가 갑갑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초보된 것을 말하라. 나는 요즘 이러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좀 가르쳐 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면 스스럼 없이 다가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잘하고 만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꼴값 한다고 생각하지 잘났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몇십 년 전의 일을 사람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해봤자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만다. 소기의 경 읽기처럼 무감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엊그제 일을 말하라. 아니 오늘 당장 한 일을 말하라. 새로 배우고 있는 기타와 손글씨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된다. 특히나 젊은 사람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나도 왕년에 다 해본 건데 지금 잊어서 잘 안 되고 못할 뿐이라는 말은 삼가라.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이 들어서 왕년 찾지 말길 바란다. 모르는 척, 못하는 척, 미숙한 척을 하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선함을 배우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고리타분하니 동년배들과 몰려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데 시간을 버리지 말라. 사는 일은 평생 배우고 깨우치는 일이다. 일반적인 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질문을 갖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나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야 한다. 남이 뭐라 해도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로운 것을 배우라. 그리고 배운 것은 필히 남을 주어야 한다. 지식도 기능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썩는다. 고인 물이 썩듯 아는 것을 가두고 있으면 썩는다. 배워서 남을 줘야 한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은 겸손해야 하니 전성기 얘기는 꺼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라. 현역 시절의 전문성은 가르치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늘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늘 배우기만 해서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순환이 몸의 기능이듯이 정신에 순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기 운운하며 배우기를 멈추고 큰소리치고 왕년 찾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물을 못 봤다. 그러니 지난 얘기는 하지 마라. 은퇴 후의 삶이 멋져야 유종의 미를 거둔다. 사람이나 일이나 끝이 좋아야 한다. 늘 말하지만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침점이 중요하다. 그 사람 이름 뒤에 물음표가 남으면 우습지 않은가?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관계는 결국 믿음 위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란 건 꼭 대단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신중한 사람에게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랑이 자꾸만 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어쩌면 누군가의 인정이 그리워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랑보다 여운에 끌립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몰라주는 건 때로 속상한 일이지만 그 몰라줌 덕분에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의 선일지 몰라요. 자랑은 짧게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의연하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한 번쯤은 참 다행이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책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책을 읽는 자는 늘 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책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를 읽고